네, 안녕하세요. 강상현의 온라인 마케팅 교실입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 플레이스 관련한 뉴스 기사가 하나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4월 16일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300만 사장님 모십니다. 1000만 네이버의 오프라인 야심이란. 네.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네이버가 정책이 2016년도에 한성숙 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소상공인 분들을 활성화하겠다는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전체적인 로드맵이 바뀌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꽃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가 5년 전 온라인 중소사업자 1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꽃 프로젝트를 내놨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뿌린 씨앗이 42만 스마트 스토어로 이어지고 17조 원의 거래액을 기록할 줄은 몰랐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지금 2011년도에 시장이 커질 거라고는 예상까지는 못했다는 거죠. 네, 이때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어떤 성과를 나오게 됐냐면 2019년 자료이긴 한데요. 조사 결과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결제한 온라인 서비스로 쿠팡이나 옥션, 지마켓, 11번가도 아니고 네이버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쇼핑 전문 사이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온라인 결제액이 가장 많은 회사로 등극을 한 겁니다. 2019년도에 이 이면에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쇼핑몰이 굉장히 영향을 크게 작용을 한 거죠. 자, 이때 당시에 유튜브에는 굉장히 많이 밀려서 이 회사 존재 가치가 굉장히 불투명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제액이 굉장히 높았다는 걸 보면 2020년 현재 2021년도에도 네이버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네이버가 올해 3월 꽃 프로젝트 2.0을 선언했는데요. 자, 꽃 프로젝트 1.0이 온라인 사업자, 즉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 중심이었다고 하면, 자, 이번 2.0 프로젝트는 오프라인 가게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이 글로벌이라는 게 붙어서 글레이스라는 프로젝트 명이 생겼는데요. 즉 글로벌과 플레이스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즉 오프라인 가게들은 온라인과 연결해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로 키우고 이들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청사진입니다. 자, 글레이스라는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게 이렇게 한성숙 대표가 꽃 2.0을 발표하면서 스마트 플레이스를 더 강조했다고 합니다. 먼저 맛집을 검색하고 예약하고 가게를 방문한 뒤 이용 후기를 쓰기까지 온 오프라인을 오가는 사용자 경험이 더 중요해진다고 했습니다.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AI가 그대로 인식을 한 다음에 이런 고객들의 후기들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이 플레이스에 영향을 주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의 성공 방정식을 스마트 플레이스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과 스마트 스토어의 성공 방정식 이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로 사용자 경험은 일반 블로그 체험단이나 리뷰보다는 영수증 리뷰나 네이버 예약 이런 리뷰들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고객분들의 리뷰를 좀 더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몇 번의 실패를 거쳐서 결정적으로 성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스마트 스토어가 예전에 최초의 네이버 지식 쇼핑으로 런칭을 한 후에 자, 샵N이라는 쇼핑몰을 런칭을 했는데 이때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런칭을 한 게 네이버 스토어팜이었는데 이때 실패를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올라갔지만은 굉장히 지금 과도기를 거쳤죠. 자, 그리고 나서 스마트 스토어로 다시 런칭을 하면서 이때 바꾼 게 뭐였냐면 조금 더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스토어 입문자분들이 좀 더 쉽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블로그형으로 만들었던 게 주요했던 거죠. 그리고 블로그에서 상품을 판매했던 사람들도 그대로 스토어에서도
판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게 일반 다른 쇼핑몰보다는 다르게 블로그에 글 쓰듯이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블로그 글 쓰는 게 스마트 에디터 1이죠. 그거와 똑같은 페이지가 스마트 스토어에도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스토어의 성공 방정식을 스마트 플레이스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 포인트에서는 잘 아셔야 될 게 조금 더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쉬워질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이 블로그의 역할이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는 블로그가 아니라 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이제 블로그인 거죠. 그래서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상품을 소개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아무래도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배달앱 등은 온라인 거래를 활용한 매출이 15%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주문이 좀 더 진화하고 배달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배민이나 6개월을 거치지 않고 이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이제 배달까지 이제 같이 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데이터 경영을 강조했는데요. 작은 매장이 필요한 게 이제 효율이잖아요. 그래서 방문, 그리고 전화, 예약, 리뷰 등을 좀 더 세밀한 통계를 이해해서 경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스마트 플레이스를 2.0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보다 조금 더 진화한다면 매장을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는 전체적인 디자인도 개선이 되겠지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블로거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여러 각도로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지하철역 인근 식당에서 무슨 요일에 어떤 메뉴가 잘 팔리는지 같은 걸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우선 순위는 사업주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개선에도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지금 포유라고 해가지고 계속 특정한 메뉴를 사람 개인화 서비스로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고 있죠. 자, 그것처럼 조금 더 추천해주는 게 진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사업주 입장에서도 어떠한 시간대 메뉴들이 얼만큼 팔렸고 어떠한 요일에는 어떠한 메뉴가 더 많이 나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 데이터화 해가지고 제공해 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요즘 세대들이 네이버보다 우선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가게를 이제 검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플레이스에 가게 좀 개성을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이 매장을 사람들이 검색할 때 우선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공간이거든요. 메뉴도 메뉴지만은 과연 여기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구현할 수 있는지, 내가 회식 장소를 찾고 있는데 여기가 괜찮은지, 이런 걸 사실 플레이스만 봐서는 모르거든요. 자, 그런데 인스타그램에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봤었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 이런 가게의 개성을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네이버 측에서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스마트 스토어처럼 메뉴 칸에 조금 더 설명을 첨부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뷰 방식이 바뀐다고 또 예고를 했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별점 방식의 평가 시스템을 이번에 이제 바꿔서 3분기까지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리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소상공인분들을 좀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의 특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태그 구름이 이제 적용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별점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은 사용자의 리뷰를 시각화해서 한눈에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의 특색이 키워드에 잘 반영이 돼서
사용자들은 3초 안에 가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이해하는데 별점보다 태그 그림이 더 유용하다고 네이버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별점 시스템이 나쁘지는 않지만은 평점 방식이라는 게 큰 가게나 작은 가게나 모두 4.3, 뭐 4.2, 4.25 이렇게 똑같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은 그걸로 이 가게를 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게의 특색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런 태그 그림 도입이 제 생각에도 개선점이 있겠지만은 좀 더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도 2021년 앞으로 대대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프로젝트 1.0의 성공 방정식을 스마트 플레이스에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좀 더 이 네이버 플레이스의 문턱을 더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소상공인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배달이면 모두 이제 배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이버 플레이스를 거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배달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배달 수요도 플레이스로 많이 오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자나 그리고 사업자분들이 그 안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활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의 변화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미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네이버 스마트 주문이나 네이버 예약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 예약이나 스마트 주문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께서도 앞으로의 네이버의 변화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발빠르게 이 네이버 플레이스나 네이버 검색의 변화에 대해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